황혼 연애 일기. 65세 할아버지의 두근두근 로맨스. 나는 김정수, 올해 65세다. 아내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후로 혼자 살고 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해서 가끔 안부 전화나 받는 게 일상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어제 동네 슈퍼에서 계산하는데 앞에 서 있던 할머니가 지갑을 떨어뜨렸다. 내가 주워드리면서 눈이 마주쳤는데 어머,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거 아닌가. 고맙습니다. 그 할머니가 웃으며 인사하는데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는 아, 네, 천만에요 하고는 도망치듯 나왔다.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 이게 설렘이라는 거구나. 65년을 살면서 아내 외에 다른 여자한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밤새 뒤척이다가 결론을 내렸다.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심심하니 한번 연애라는 걸 해봐야겠다. 다음 날부터 나는 슈퍼마켓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언제 그 할머니가 올지 몰라서 하루에 3번씩 갔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이름이 박순자 씨라는 걸 알아냈다. 나이는 62세, 나보다 3살 어린 연하다. 어제도 보고 그제도 본 것 같은데.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 네, 저기 이 동네 사람이라서요. 하하. 멋쩍게 웃으며 우유를 집어들었는데 나는 우유를 못 마신다. 배가 아프거든. 그런데 순자 할머니 앞에서 뭔가 젊어 보이려고 저지른 실수였다. 집에 와서 우유를 보니까 웃음이 나왔다. 65세에 이러고 있다니.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큰 사건이 터졌다. 순자 할머니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다. 그것도 나보다 1살 어린 64세 할아버지였다. 아, 실연이다. 첫 연애에서 실연이라니.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세상에 할머니가 순자 씨만 있는 건 아니니까. 실연의 아픔을 달래려고 동네 경로당에 갔다. 거기서 만난 게 이춘심 할머니였다. 할아버지, 춤 배워보실래요? 나는 평생 춤이라는 걸 춰본 적이 없다. 결혼식 때도 그냥 어정쩡하게 몸만 흔들었지. 그런데 춘심 할머니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날부터 대참사였다. 왼발과 오른발이 따로 놀고 팔은 팔대로 엇박자였다. 옆에 있던 할머니의 발을 3번이나 밟았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춘심 할머니는 인내심이 대단했다. 하지만 내 춤 실력은 한 달이 지나도 늘지 않았다. 급기야 다른 할머니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동작이 맞지 않아. 춤출 때마다 사고가 나네. 결국 나는 스스로 탈퇴를 선언했다. 춘심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춤은 제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2번째 연애도 이렇게 끝났다.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다. 거기서 만난 한미경 할머니는 61세인데도 20대 청년보다 더 기운찼다. 할아버지, 등산화 새 거네요? 네, 이제 시작하는 거라서요. 첫 등산은 동네 뒷산이었다. 높이가 300m밖에 안 되는 야트막한 산이었다.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100m도 안 올라가서 숨이 턱까지 찼다. 잠깐만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미경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손짓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다. 200m쯤 올라가니까 아예 주저앉고 싶었다. 다른 할머니들은 쌩쌩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나 혼자 뒤처져서 헥헥거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혹시 내려가실래요? 미경 할머니가 제안했다. 나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더 이상은 무리였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열심히 운동하고 올게요. 집에 와서 온몸이 아팠다. 특히 무릎이.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 체력적인 활동은 포기하고 이번에는 도서관 독서 모임에 갔다. 거기서 만난 서정희 할머니는 63세인데 엄청난 지식인이었다. 이번 주에는 데미안을 읽어왔는데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미안? 그게 뭔가? 나는 평생 신문하고 스포츠 잡지밖에 안 읽었는데. 참 좋은 책이네요.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전체적으로 다 좋았어요. 정희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다른 할머니들도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혹시 못 읽어오신 거예요? 들켰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다. 죄송합니다. 책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 후로 나는 정말 열심히 책을 읽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한 페이지 읽기도 전에 잠이 왔다. 활자만 보면 눈이 감기는 게 내 체질인가 보다. 결국 독서 모임에서도 자연스럽게 발길이 끊어졌다. 이번에는 노래 교실에 갔다. 거기서 만난 김옥분 할머니는 59세의 노래 고수였다. 트롯부터 팝송까지 안 부르는 게 없었다. 할아버지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저는 나훈아 노래예요. 오, 좋으시네요. 그럼 테스 형부터 해볼까요? 나는 목소리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집에서 혼자 흥얼거릴 때는 꽤 괜찮았거든. 하지만 마이크를 잡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다. 목소리는 떨리고 박자는 틀리고 고음에서는 목이 갈라졌다. 급기야 마지막 고음 부분에서는 삑사리가 나고 말았다. 삑. 교실이 조용해졌다. 옥분 할머니가 어색하게 웃었다. 연습하면 늘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해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노래에 재능이 없나 보다. 이번에는 경로당 화투 모임에 갔다. 거기서 만난 박계순 할머니는 64세인데 화투의 고수였다. 할아버지 고스톱 할 줄 아세요? 네, 조금은. 사실 나는 고스톱을 꽤 잘한다고 생각했다. 젊었을 때 회사에서 동료들과 자주 쳤거든. 하지만 할머니들의 수준은 달랐다. 쓰리고, 피박, 광박,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그냥 패를 내려놓으며 나가리를 외쳤다. 할아버지, 지금 나가리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멍따야 해요. 멍다? 그게 뭔가?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다. 결국 1시간 만에 용돈을 다 잃고 말았다. 개순 할머니가 미안하다며 돈을 돌려주려 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했다. 게임이니까요. 재미있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전혀 재미있지 않았다.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이라길래 스마트폰 교실에 갔다. 거기서 만난 조영자 할머니는 66세인데 카카오톡, 유튜브, 인스타그램까지 다 한다고 했다. 할아버지 스마트폰 처음이세요? 네, 아직도 이거 써요. 나는 10년 된 폴더폰을 꺼내 보였다. 영자 할머니가 깜짝 놀랐다. 어머, 이런 건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건데. 첫 시간부터 난관이었다. 터치가 뭔지, 앱이 뭔지, 와이파이가 뭔지 모르는 단어 투성이었다.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하시면 돼요. 나는 손가락으로 꾹꾹 눌렀다. 아니에요, 살짝 터치. 이렇게요?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돼요. 30분 만에 포기했다. 이건 내 나이에는 무리다. 죄송해요. 저는 폴더폰이 편한 것 같아요. 영자 할머니가 안타까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나 보다. 이번에는 동네 원예교실에 갔다. 거기서 만난 신말순 할머니는 67세인데 온갖 꽃과 나무를 다 키운다고 했다. 할아버지, 식물 키워보신 적 있어요? 선인장 하나 있었는데 죽었어요. 선인장을 죽이시다니. 물을 너무 많이 주셨나 보네요. 맞다. 매일 물을 줬더니 뿌리가 썩어서 죽었다. 말순 할머니가 화분을 하나 주며 말했다. 이 베고니아 키워보세요. 쉬운 거예요. 나는 정말 정성스럽게 키웠다. 매일 물 주고 햇볕 좋은 곳에 놓고 이파리도 닦아주고. 일주일 후 베고니아가 시들기 시작했다. 2주일 후 잎이 노랗게 변했다. 한 달 후 완전히 죽어버렸다. 할아버지, 혹시 매일 물 주셨어요? 네, 베고니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물 주면 돼요. 또 실패했다. 나는 식물과도 인연이 없나 보다. 마지막으로 수채화 교실에 갔다. 거기서 만난 유금순 할머니는 65세 동갑인데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 할아버지, 그림 그려보신 적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그럼 풍경화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는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섰다. 간단한 나무 하나 그리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나무가 나무 같지 않았다. 마치 꽈배기 같았다. 옆에서 보던 금순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개성 있으시네요. 개성? 그냥 못 그린다고 하지. 하지만 고맙게 받아들였다. 한 달 동안 열심히 배웠지만 내 그림 실력은 늘지 않았다. 집에 있는 손자가 와서 내 그림을 보고는 말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나무야. 나무요? 손자도 내 그림 실력을 의심하는 눈치였다. 10번의 연애 시도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집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다. 춤도 못 추고 요리도 못하고 등산도 못하고 책도 못 읽고 노래도 못하고 화투도 못하고 스마트폰도 못 쓰고 식물도 못 키우고 그림도 못 그린다. 그럼 내가 할 줄 아는 게 뭔가? 신문 읽기, TV 보기, 산책하기, 라디오 듣기. 이런 것밖에 없다. 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요즘 많이 바쁘시나 봐요? 전화해도 자꾸 안 계시고. 아, 그냥 이것저것 배우는 거 있어서. 오, 대단하세요. 뭘 배우세요? 춤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여러 가지. 와, 아버지 정말 멋져요. 나이 드셔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시다니. 딸의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그래, 비록 다 실패했지만 도전해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포기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동네 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러 갔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오래 기다리시죠? 네, 좀 그러네요. 그 할머니는 63세 이은숙 씨였다. 남편을 3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산다고 했다. 저도 비슷해요. 아내를 5년 전에. 아, 그러시구나.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할머니는 나와 취미가 비슷했다. 저도 춤 같은 건 못 춰요. 어색해서. 요리도 잘 못하시죠? 네, 라면 끓이는 것도 어려워요. 등산도 힘드시고 무릎이 아파서 못 가요. 우리는 서로 웃었다. 못하는 게 비슷하니까 더 편했다. 그럼 뭘 하고 지내세요? 내가 물었다. 그냥 TV 보고 신문 읽고 라디오 듣고 단순하게 살아요. 저와 똑같네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만났다. 병원에서, 슈퍼에서, 공원에서.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편했다. 은숙 씨와 만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우리는 매일 공원에서 산책을 했다. 빨리 걷지도 않고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날씨가 더워진다네요. 그러게요. 벌써 여름이. 이런 평범한 대화가 좋았다.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거 없이도 즐거웠다.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동네 식당에서 밥도 먹고 젊은 연인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우리만의 방식이었다. 할아버지는 참 편하세요. 은숙 씨가 말했다. 편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인 것 같아서요. 무리해서 멋있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고. 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리를 했는지 깨달았다. 춤도 못 추면서 춤을 배우고 요리도 못하면서 요리를 배우고. 은숙 씨 앞에서는 그냥 내 모습 그대로였다. 그런데 그게 더 편했다. 3개월이 지나자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다. 65세와 63세의 연인. 생각해보니 우스웠다. 우리 나이에 연애를 한다니. 내가 말했다. 왜 이상해요? 은숙 씨가 웃으며 물었다. 아니에요. 좋아요. 처음엔 젊은 연인들처럼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맞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TV 보고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헛된 노력을 했는지. 춤도 못 추는 할아버지가 춤을 배우고 노래도 못하는 할아버지가 노래를 배우고.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서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였다. 6개월 만에 아이들에게 은숙 씨를 소개했다.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곧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보다 좋죠. 아들이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 요즘 춤도 배우시고 요리도 배우신다고 했는데. 딸이 물었다. 아, 그건 다 그만뒀어. 왜요? 내게 맞지 않더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 은숙 씨가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평범한 게 매력이에요. 아이들도 웃었다. 그래, 나는 평범한 할아버지다. 특별할 것도 없고 뛰어날 것도 없다. 하지만 그런 내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했다. 은숙 씨와 만난 지 1년이 되었다. 우리는 결혼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각자의 집에서 살면서 자주 만나는 것으로. 결혼하면 또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은숙 씨가 말했다. 맞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우리는 여전히 매일 산책을 한다. 여전히 평범한 대화를 나눈다. 여전히 소소한 일상을 함께한다.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때 연애를 포기했다면 은숙 씨를 못 만났을 텐데. 그 모든 실패들이 은숙 씨를 만나게 해준 과정이었나? 춤을 못 춰도 요리를 못해도 노래를 못해도 상관없다. 은숙 씨도 나와 똑같으니까. 지금 나는 66세다. 은숙 씨는 64세가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애를 하고 있다. 젊은 연인들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다. 그냥 평범하고 소소하다. 하지만 이게 진짜 황혼 연애인